글로벌 순으로 들고 오셨네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긍정적이었는데 오늘은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팩트 잡아주시죠. 사실 이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들이 좀 뭔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저는 친숙하게 보고 있는데 어제 그제 크게 움직였던 시세를 오늘 많이 반감을 시켰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 시장에서 이제 보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있느냐. 혹은 개인 투자자든 어떤 투자자든 시장에 대한 거래량을 이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꾸준하게 거래량에 대한 유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본다라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 해외 완성차 기업들과의 연결고리가 꾸준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저변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향후에 이제 이 자율주행 차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위치가 올해 연초 그리고 또 지난해보다 낮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좀 유동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NC소프트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와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나 많이 밀려 있고 2015년, 6년 이때 가격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NC소프트가 2021년도에 105만 원 근처까지 갔었다가 이 종목이 이제 최근 들어서 2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우리가 좀 심한 말로 5분의 1 토막이 난 그런 케이스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을 지금 와서 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싼 종목이 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싸냐? NC소프트가 앞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게임 쪽이 막 프리미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암호화폐 이슈가 되면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이제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막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게임의 본질은 재미입니다. 재미가 있는 게임이 있어야지 매출이 나오고 그게 나와야 성장성도 가져갈 수 있는데 NC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리니지. 그때 리니지도 PC 게임에서 하다가 모바일로 갔다 해서 그 하나가 새로운 성장 동력, 매출 증가 이거 하나 났지만 그 이후에 후속작은 다 그렇게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되면서 기존 게임에 대한 재미가 반감이 되다 보니까 매출 자체도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되죠. 그래서 NC 같은 경우도 워낙에 게임 회사로서는 국내에서 업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그러면 NC가 새로운 게임을 준비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TL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12월 달부터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게임은 그동안 NC가 모바일 쪽을 집중했던 사업에서 다시금 PC와 콘솔로 만드는 게임의 또 하나의 스타트를 만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L이라는 게임이 쇼케이스를 하게 되는데 온라인 쇼케이스가 일정이 11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C라는 게임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실제로 게임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NC가 새로운 게임을 대작을 한번 출시한다? 그러면 한 번은 해봐야 된다라는 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TL이라는 게임이 NC가 10년 동안 제작한 게임입니다. 준비를 한 게임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기울였고 힘을 많이 쏟았고 이번에 제가 잠깐 동영상 봤지만 바쁜 와중에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중요한 게 원래 이런 업황 자체가 움직이려면 대장주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멘텀이라는 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 모멘텀이 이제 지스타라는 이제 또 한 번의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게 되면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크래프톤이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대작 게임을 이제 출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멘텀을 봐줄 수 있다.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현재 국내 전승기에서 저평가받다는 점도 생각하시고 3분기도 실적이 안 좋다라고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권이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차트를 보면서 손절가 목표가까지 같이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제 주가 자체가 아까 MC님 말씀하셨던 2015년 엄청나게 한 10년 전에 주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적인 부분도 싸다 되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주가가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 지난주와 이번 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30만 원대 근처까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로서는 27만 원, 한 10%가 좀 넘는 구간을 단기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은 22만 원으로 역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대표님은 한미 글로벌, 자, 키워드 관련돼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팩트 잡아주시죠. 네, 이번 주는 그 이제 중동 순방 경제사절단 관련해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들 갖고 올 때 참 진짜 갖고 올 거 없다 했지만 오늘 갖고 온 게 지금 역대급으로 좀 종목 선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따라서 매매를 하신다기보다는 좀 그냥 수익률 대결 관점으로 그냥 이런 거 갖고 왔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 이제 네옴 더 라인, 그게 이제 좀 메인급이죠. 네옴 더 라인은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2021년에 수주를 하면서, 그때 이제 네옴시티 거의 대장격으로 좀 승격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 뭐 투자 총괄 책임을 만나서 뭐 상호 협력을 하네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올해였죠. 올해 실제로 네옴시티 지금 숙소 단지 한 1만 가구 용역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그 용역 계약 그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게 제가 세보니까 8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이제 좀 돈 이제 경제사절단의 그 명단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글로벌이 기존의 네옴시티 테마주의 대장주로서 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거 시간으로 지금 확인해보니까 또 많이 떠 있어요.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내일 매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테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런 종목이 있구나, 한중현 대표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보는 재료는 한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대결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LG전자, 코오롱 글로벌 들고 오셨네요. 두산 테스나 팩트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에 반도체 종목 정도는 하나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도 괜찮고 7만 전자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와 같은 비슷한 계열을 가지고 있는 두산 테스탄을 좀 가지고 왔고요.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HBM 혹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은 패키징과 테스트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관련된 이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테스나이고요. 최근에 한 달 이내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 센싱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해서 두산 테스나가 반사적 이익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크게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산 테스나 내에서도 이미 센싱이라면은 나중에 차량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테스트 장비에 대한 다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교차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 안정적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했을 때 56,000원 신고가 위치를 목표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4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 대표님 LG전자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LG전자 지난주 실적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LG전자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럼 전에도 제가 그 얘기 드렸는데 10월 달에 실적 발표 잘 나오면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아진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 대비해서 확연하게 강세를 띠고 있고 수급 역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LG전자는 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새로운 부분인데 지금 LG전자만 보게 되면 거래소에 있는 시총 최상위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견조하게 가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는 날 7%대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전에 고가라는 자리대를 왔다 갔다 매물 소화하는 그림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마디 하나가 열린다 이런 관점이라서 목표가로는 11만 7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은 이제 10만 4천 원, 10만 3천 원으로 손절을 역시 짧게 잡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대표님 코오롱 글로벌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이것도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글로벌도 이제 그 네옴시티 중동 관련주로 갖고 와봤는데 이제 모듈러 건축 자회사인 이제 코오롱 ENC랑 모듈러 건축 전문 기업인 스타코가 이제 모듈러 건축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이제 그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했었고 마침 오늘 이제 그 경제사절단 명단에 코오롱 글로벌이 이제 대기업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이 종목도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무 대표님은요, BHI, SK이노베이션 3부 토건 순으로 들고 오셨네요. BHI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우디 또 카타르 이 순방에 경제사절단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한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좀 안정적으로 또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왔던 BHI. 를 가지고 왔고요. 우선 이제 BHI 같은 경우에 LNG 핵심 관련된 이 부품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원전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주가가 곧잘 움직였다는 점을 좀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형태로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7,000원 라인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횡보를 좀 보였고 그리고 박스권에 대한 형태로 해서 저점을 잡아봤었는데 이번에도 이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한다라면은 박스권 상단으로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1차적인 목표가는 박스권에 대한 상단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9,0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6,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강 대표님. 자, 일단 관심주로 이야기했었던 SK이노베이션 세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폭과대가 워낙 많습니다, 시장에. 근데 그 안에서도 2차 전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SK이노베이션,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3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8,280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조 이상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자체가 어닌 서프라이즈가 SK이노베이션은 실제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온 자체는 지금 현재 수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흑자 전환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AMPC 쪽에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자를 축소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가 현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한번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팁을 현재 좀 드리자면 시장에서 저는 이제 이런 관점도 가지는데 코스피 구간에서 현재 지수를 볼 때 주가가 지금 불안을 하지만 바닥이란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 봅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근데 시장에서 장기 박스권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기 박스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 대한 실적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인데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주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 보게 되면 작년에 저점 만들고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거의 1년 반 정도를 박스권에서 움직였죠.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라는 자리대가 불안불안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왜? 실적과 밸류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 1차적으로 짧게 나온다 했을 때도 박스권 중간마다 열리고 나중에는 위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도 좋은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짧게 본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가격대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16만 원 정도를 짧게 말씀드리고 손절은 이런 종목에서 짧게 잘 나오기 때문에 손절 13만 8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대표님 3부 토건 들고 오셨네요.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같은 재료입니다. 이제 그 사실 삼부토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료도 그 이제 중동 재료도 그 재료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료로도 일전에 한번 좀 엮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왜 엮였었냐면 이제 과거에 그때 당시 이제 엮였던 이유가 그 우크라이나가 항만을 이제 새로 짓는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항만에 대한 그 공사 이력이 있는 그런 이제 건설주로 이제 재건 테마주로 한번 엮였는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면서 항만도 좀 많이 좀 포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삼부토건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아마 좀 엮일 수도 있어서 삼부토건을 마지막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일 이제 그냥 재건 테마주들이 장초에 좀 떠서 시작은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시세가 되게 영속적일 것 같지는 않으니 웬만하면 그냥 구경만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덮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새 대표님이 골라오신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대표님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두산 테스나, BHI 들고 오셨고요. 강 대표님은 NC소프트, LG전자, SK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 한중현 대표님은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삼부토건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